나는 왜 이 책을 선택해서 읽게 되었는가? 이 책을 읽기 전에 무엇을 기대했는가? 학교 추천 도서 리스트를 읽으면서 첫 번째 칸에 있었던 알랭드 보통의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을 봤다. 철학의 위안? 철학이 나에게 위안을 주는 건가? 하며 자주 찾는 도서 앱에 들어가 책의 리뷰를 살펴봤다. 그 리뷰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어려울 것 같으면서도 내게 흥미를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철학에 대해서 멋있어 보인다는 생각도 있었고, 나는 철학에 대해서 멋있어 보인다는 생각도 있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삶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철학적 질문들과 맞닿은 점이 많아 어쩌면 이 책을 읽으면 조금의 돌파구? 죽음을 고민한 철학자들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이 책을 덜컥 주문해버렸다. 그래도 제일 내 마음을 사로잡은 건 철학이라는 단어보다는 위안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그리고 작가가 설명하기 위한 소제목들로 인기 없는 존재들을 위하여, 가난한 존재들을 위하여, 좌절한 존재들을 위하여, 부적절한 존재들을 위하여, 상심한 존재들, 어려움에 처한 존재들을 위하여. 이 책을 위한 모든 사람에 내가 속하는 듯 공감이 가고 설레었다. 어떤 철학으로 날 위로하려 하나? 나는 사실 철학이라는 말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한 설명으로는 청소년기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나의 두려움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나는 청소년기 삶에 대한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래서 이따금 죽고 싶었다.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지냈었다. 하지만 정말 죽고 싶어서 내 손목을 그어버릴까 고민했던 순간에는 죽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미지의 구멍이자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내가 정말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하지 못하고 무의 생각, 무로 돌아가는 걸까? 그렇다면 이 세상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과 생각조차 할 수 없고 혹시나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의 뇌에서 나온 것처럼 뇌만 살아서 어항 속에서 생각만 하며 사는 사람이 떠오르면서 그건 더 싫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잠시 내 책상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였다. 죽고 싶다는 좌절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 생각이 내가 살면서 처음으로 그나마 깊이 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생각이었다. 줄거리 요약. 이 책은 6명의 존재들을 위한 책이다. 인기 없는 존재, 가난한 존재, 좌절한 존재, 상심한 존재, 어려움에 처한 존재. 나는 첫 챕터인 인기 없는 존재들을 위하여 제목을 읽고는 딱 나를 위한 책이구나. 정말 궁금하다라고 생각했다. 이 챕터의 주인공은 소크라테스이다. 인기 없는 존재는 소크라테스? 가장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인기 없는 존재인가? 싶었다. 근데 그는 실로 인기 없는 존재였고 미움받는 존재였다. 심지어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최초로 공연된 아리스토파네스의 구름에서 공개적으로 고지식하고 고집센 논리왕 소크라테스를 풍자했다. 그리고 그는 타당히 죽을 만한 이유가 없었지만 아테네의 재앙들과 연이은 전쟁의 참패 속에서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막연히 나라에 대한 재앙을 그의 탓으로 돌려 그가 사형에 처하게 했다. 그는 이러한 억울한 죽음의 상황에서도 불구하지 않고 담담히 죽음을 맞이했다. 그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철학 때문이었다. 그의 철학은 이성을 지킬 수 있는 신념과 확신을 줬다.
그는 나는 그들 모두가 정신적, 도덕적 행복보다 실용적 이점을 앞세우지 않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해왔소. 라고 말했듯이. 아테네 사람들이 철학으로 삶을 개선시키려는 열망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 활동을 포기하는 대신 목숨을 살려준다 하는 말에도 그는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일단 목숨부터 부지할 텐데. 인기 없는 존재지만 그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존재가 바로 소크라테스이다. 그의 이런 확신은 정말 나에게 대단한 확신이고 배우고 싶은 확신이다. 작가가 자신에 대해 말했듯 이 타인과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보단 호감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듯이 나도 만나는 모든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심지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행동한다. 마지막에 작가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예민한 이유 중 큰 이유가 나 자신이 정도에서 벗어났다고 말해주는 명백한 신호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판단을 바꾸는 데에 결정적 요소를 알려줬는데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며 내세운 이유가 얼마나 훌륭하냐는 것이다. 그런 비난이 그럴듯해 보여도 그 뿌리는 심하게 뒤틀려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나는 한 번은 모자를 너무 사고 싶었다. 자외선에 내 피부를 보호해주면서도 힙하고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하루 종일 모자를 찾아다니다가 여름에 쓰기 아주 알맞은 모자 하나를 샀다. 그 모자를 쓰고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내 모자를 보자마자 모자를 잔인하게 비웃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그 모자를 쓰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내가 더 실망스럽다. 그 모자를 이상하게 바라본 내가 실망스럽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처럼 내 모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한다. 그는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줬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 내 모자는 이상하다 판단 내리지 않고 그 모자에 어울리는 착장에는 그 모자가 이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요즘엔 그 모자를 쓰지 않는다. 그 친구가 맞았다. 그 모자는 이상했다.